당신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혹시 더 나은 내가 되어야만 가치 있다고 느끼진 않나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강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고 완벽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릴 적부터 듣던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말들은 마치 성공의 공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 말은 때로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끝없는 자기 검열과 비교의 굴레를 만들어 왔습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며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완벽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끝없는 자기 부정과 비교의 굴레로 이끌고 있을까요? 완벽해지려는 강박은 겉으로는 성취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끊임없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결국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어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과연 완벽해지려는 노력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진짜 용기란 결점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점마저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안의 완벽주의를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나를 꿈꿉니다. 더 똑똑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부족함이란 결함처럼 느껴지고, 실수는 실패로, 실패는 곧 나의 무가치함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강박은 결국 끝없는 자기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더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이 정도로는 안 돼. 이런 나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러한 생각은 마음을 갉아먹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만듭니다. 완벽을 향한 끝없는 질주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아닌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불완전함을 두려워하면서 진짜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계속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기를 거대한 도전이나 눈부신 성공에서 찾으려 합니다. 높은 목표를 이루고 실패 없이 완벽한 성과를 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믿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 용기일까요? 진짜 용기란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점이 없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점마저도 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실수와 부족함 속에서도 나는 이대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맞춰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고 실수할까 두려워 내 안의 진짜 목소리를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분까지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진짜 나를 만나는 과정이 얼마나 자유롭고 따뜻하며 또 깊은 울림을 주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는 작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1. 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가? 사회적 기대와 비교의 덫.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잘해야 한다, 뛰어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칭찬을 듣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심어줍니다. 성인이 되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더 높은 성과를 내야 인정받고, 사회에서는 더 나은 직업, 더 멋진 외모, 더 풍요로운 삶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저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스스로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을 키우기도 합니다. 비교의 끝은 없습니다. 항상 더 잘난 사람, 더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쳐버리고 어느 순간 완벽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완벽주의의 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완벽을 향한 태도가 성취욕이나 노력의 결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나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 실수하면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끊임없는 자기 검열로 이어집니다.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책망하고 조금만 부족해 보여도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불안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마저 제한하게 됩니다. 결국 완벽주의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덫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덫은 좌절과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목표를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무언가를 찾으려는 끝없는 허기를 남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적인 성공을 이루고도 마음속에서는 늘 공허함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까? 나는 누구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을까? 과연 완벽해지면 진정한 평온과 행복이 찾아올까? 이 질문은 진짜 나를 마주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제껏 쫓아왔던 완벽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완벽주의의 무거운 갑옷을 벗고 진짜 나를 바라보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유와 평온이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찾고 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왜 더 큰 용기인가? 불완전함은 인간의 본질.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 나은 모습, 더 높은 성과, 더 완벽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불완전함은 결코 결점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성공한 사람조차도 실패의 경험과 불완전함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도 완벽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것입니다. 불완전함은 오히려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장이 있고 배움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실수와 부족함을 두려워하지만 바로 그 실수와 부족함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성찰과 성장을 경험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배울 것이 있을까요? 성장의 과정은 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완벽을 내려놓는 것이 주는 자유. 완벽주의는 마치 무거운 갑옷과도 같습니다. 이 갑옷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나를 가리고 숨기게 만듭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은 실수하면 안 돼, 부족해 보이면 안 돼라는 끊임없는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갑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실수할 수도 있어.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완벽을 내려놓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기 확신의 시작입니다. 철학자들의 통찰. 이러한 진리는 오랜 철학자들의 사상에서도 발견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들, 즉 타인의 시선,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불완전함을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자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참된 평화가 온다. 노자의 가르침은 완벽한 모습을 쫓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 속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왜 더 큰 용기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 나는 부족해도 괜찮고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용기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시작이고 평온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 완벽을 내려놓는 것이 주는 자유. 완벽해지려는 강박은 마치 보이지 않는 굴레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동기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하고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실수에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금만 부족해 보여도 자신을 탓하며 자책합니다. 이러한 강박은 결국 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으며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마음의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완벽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이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철학자들의 통찰. 이러한 깨달음은 오래전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강조해온 지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때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즉 타인의 시선,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노자 라오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참된 평화가 온다. 노자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듯 우리도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두 철학자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온다. 불완전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약해 보이는 것이 두렵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이며 가장 강한 자기 확신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진정한 용기는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용기입니다. 사례로 보는 있는 그대로의 나. 완벽해지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삶의 경험 속에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진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실패를 통해 성장한 이야기 한 예술가의 깨달음. 준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수십 번의 스케치와 수정을 반복하며 작은 디테일 하나도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예술의 즐거움이 아닌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했고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완벽하게 해야 해라는 생각이 준호 씨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너무 지친 나머지 의도하지 않은 붓터치로 작품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난 그는 그대로 붓을 던지고 그 작품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그림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그는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색감과 독특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하지 않다고 여겼던 그 실패작이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흥미롭게 바라본 작품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나만의 색깔을 잊고 있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였다. 그 후로 준호 씨는 더 이상 완벽함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흐르는 감정과 자유로운 붓 터치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성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작품은 진정한 의미의 나를 표현하는 예술로 변화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부모의 기대에 매여 살던 사람의 변화 마이너스 지은 씨의 이야기. 지은 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완벽한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항상 좋은 성적, 바른 태도, 친절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고 부모님께 인정받는 것이 곧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전공부터 직장 선택까지 모두 부모님의 기대에 맞췄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은 씨의 마음속은 점점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중요한 회사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은 씨는 나는 실패했다. 나는 부모님이 기대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 오히려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 정말 내가 원한 인생이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부모님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은 씨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전혀 다른 분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와 스스로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은 씨는 완벽한 딸이라는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자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은 언젠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길이 됩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부족한 나라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짜 나를 발견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나를 숨기게 만들지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완벽을 향한 강박은 때로 나만의 독창성과 진정성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성장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방법,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일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이며 불완전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성찰의 과정입니다. 이제 이 용기를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 먼저,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면서 정작 내 안의 진짜 감정과 욕구는 외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의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한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조금씩 내면의 진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를 마주하는 것, 그 자체가 용기이며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실패와 부족함에 대한 새로운 시선. 우리는 흔히 실패나 부족함을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패는 나의 가치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괜찮다. 실수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크게 배운 순간은 완벽하게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들입니다. 실패는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일 뿐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기 수용이 이루어집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남의 인정이 아닌 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나의 삶이 아닌
남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것이 나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지지해 줄 몇 가지 명언을 전하며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픽테토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이다. 이 말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브레네 브라운. 진정한 용기는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완벽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말합니다. 루이즈 헤이.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할 자격이 있다. 이 짧은 문장은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가치가 있다. 이 작은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용기를 남기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나눈 메시지가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내가 되어야만 가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란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고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 실수하고 흔들리더라도 그 모든 모습이 바로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실천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대로도 충분하다. 완벽하려는 마음이 들 때 이렇게 다독여 보세요. 작은 실수와 부족함도 나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이다. 이 짧은 말들이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결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는 나 자신으로도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완전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우리가 애써 감추려 했던 그 불완전함 속에 사실은 가장 진솔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를 낼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나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